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동해 전해상에는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이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의 기온이 빠르게 올라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어제 대비 기온이 1에서 4도가량 낮아 다소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퇴근길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 강풍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 8도, 영덕 6도,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대체로 맑겠고 그 외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노조 파괴 의혹 등 포스코의 부당 노동 행위를 엄정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금도 포스코에서는 노조 파괴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금속노조 포항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노조 파괴 의혹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를 압수수색했다고 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압수수색인데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최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은 수사가 장기화하는 사이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해고 등 중징계를 받았고 포스코에선 지금도 금속노조를 비방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도 부당노동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노조 탈퇴 종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금속노조 파괴 논란은 자회사인 포스코 휴먼스와 사내 하청업체 7군데에서도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내 하청업체의 금속노조가 들어서면 회사 주도로 기업노조를 설립해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금속노조 탈퇴 강요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면유일처럼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뒤로는 팀장들을 시켜가지고 면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의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그동안 사법당국의 수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최정우 회장을 피의자로 즉각 소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포스코 원하청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최근 위험 수위에 도달한 산재 사고 근절을 위해 노사정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정우 회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부분들은 전형적 봐주기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부당노동 행위가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고. 포스코의 노조 파괴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1년여를 끌어온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 지역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기업 경기 전망 지수 기준의 절반 수준이어서 지역 업체의 경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 위협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내수 침체 장기화가 가장 많고 고용 환경 변화와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68%, 늘린다는 응답은 4%에 그쳤습니다. 포항의 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가 남은 미분양 물량을 편법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행정기관에 건설사를 고발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입구에 큰 천막이 설치돼 있고 입주민들이 교대로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미분양 물량을 편법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정가에 분양가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할인 2,000에서 2,400만 원에 대한 할인을 하면서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봤고요. 그리고 우방이 이제 할인 분양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아파트 가치가 많이 하락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아파트의 거래는 갑자기 활기를 띠며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신고된 20여 건의 실거래가는 동호수를 떠나 2억 9,067만 원으로 모두 똑같습니다.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분양가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른 뒤 페이백 해주는 업계약서를 작성한 결과라며 행정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실거래 신고 높게 측정해서 올려놓고 자기 아파트 가치가 이 정도 해서 자기네들 어디서든 뭐 이렇게 알죠, 보증사나 이런 데서 같이 올려서 더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 자산 가치만 생각하는 거죠.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각보다는. 다음 달부터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지만 지자체 공무원은 여전히 조사권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의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입주민들이 업무를 방해해 관련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편법 할인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예고하는 등 건설사와 입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포항시 북구 대신동 시민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어제 포항시청에서 지진 피해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진 이후 아파트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진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정밀 재조사와 보상, 이주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 지역의 유동 인구를 휴대전화 빅데이터로 분석해봤더니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경기도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문객 수로는 강구항이 가장 많았지만 재방문 횟수는 고래불과 장사 해수욕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영덕을 한 번 이상 찾은 관광객은 237만 명. 이들의 평균 재방문 횟수는 3.4회로 10월까지 누적 관광객은 80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광객을 거주지별로 보면 가까운 대구 경북이 58%로 가장 많은 건 당연해 보이지만 이어서 경기도가 3년째 7%대로 부산이나 경남보다 더 많았습니다.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는 잠재적 관광 수요가 의외로 많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더 가까운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것보다는 경기도도 중요한 관광 홍보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영덕의 관광객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광지별로는 방문객 수만 보면 강구항이 15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래불과 장사 해수욕장 순이었지만 재방문 횟수에서는 장사와 고래불 해수욕장이 강구항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이 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축제 방문객은 3월 대게축제가 하루 평균 2만 명인 반면 8월 황금문어 축제는 피서철에도 불구하고 2천 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영덕 관광객은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연령별로는 구매력이 큰 젊은 가족층보다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제 영덕에 대한 브랜드가 기존에는 대게 이런 쪽으로만 좀 제한되어 있는데 젊은 층이 선호하는 쾌적한 고급 휴양지 이미지를 만들어서 새롭게 그 관광 상품, 관광 브랜드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는 영덕 관광 정책의 문제점과 숨은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지난 2년간 영덕 울진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고래가 624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종류별로는 참돌고래가 534마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낫돌고래, 밍크고래 순이었고 보호종인 혹등고래도 한 마리 확인됐습니다. 또 월별로는 3월 176마리로 가장 많고 수협별로는 강구 수협이 252마리로 가장 많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구 가운데 하나가 대구 동구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 사이 대선 후보급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구 경북 민심 향방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TBS 라디오 신년 대담에서 대구 동구을 선거구를 지목해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출마 선언 이후 대구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던 홍 전 대표는 다음 대통령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지를 출마 지역 선택 기준으로 삼겠다고 호언해 왔습니다. 통합이 안 되면 어차피 유승민 의원이 다음 대선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TK 분열 방지를 위해서 유승민 의원을 이번에 좀 주저앉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개혁 보수를 내세운 새로운 보수당의 간판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지난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첫 총선에서 그동안 자신을 따라다닌 배신자 프레임을 깨기 위해 정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보수가 가장 어려울 때 보수라는 이름을 당명에 쓴 최초의 보수 정당으로 이 새로운 보수당이 저는 대구 시민들, 대구 경북 시노민들의 그 마음에 저는 정말 정면으로 당당하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거물급 정치인들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공언처럼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 보수 개혁의 불씨를 살릴지 당내에서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승리해 차기 대선에 교두보를 만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자유한국당 포항 남구 울릉군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해 포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새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오천 군부대와 군공항 재배치 추진, 포항의 100년 먹거리 창출, 신북방 경제 개척, 의과대학과 의대 병원 유치 등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경주교육청이 방학을 맞아 다음 주까지 관내 특수교육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교실을 운영합니다. 월성초등학교와 경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리는 방학교실에는 관내 특수교육 초등학생 170여 명 가운데 원하는 20명이 참여해 전통놀이와 요리, 소품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재능도 찾게 됩니다. 딸기는 쉽게 물러지는 특성 때문에 보관이 어렵고 택배로 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크기가 크고 단단한 신품종 딸기가 개발돼 택배는 물론 수출도 가능해졌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큼직한 딸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딸기 아리향입니다. 기존 딸기보다 크고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가장 많이 유통되는 설향에 비해 크기가 1.5배나 커서 달걀만하고 단단한 정도는 28%나 높습니다. 쉽게 물러지지 않아 유통기간이 2배 이상 길어져 택배도 가능해졌습니다. 택배를 보내도 소비자분들한테 아주 양호한 딸기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맛도 좋기 때문에 소비자. 아리향, 경북의 산타 같은 신품종 국산 딸기가 속속 개발되면서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산 품종 보급률은 95%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산을 밀어내고 국산화를 거의 이뤄냈습니다.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준 덕분에
딸기 시설 재배 면적은 7,900헥타르에 이르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수확 시기도 앞당겨지면서 딸기 제철은 봄에서 이제 겨울로 앞당겨졌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크고 단단한 품종은 낱개 포장이나 이제 택배용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저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확대에도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딸기는 한 대형마트에서 지난달 월간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서며 겨울 과일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울릉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올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 선정돼 3년간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정착 이주 지원 사업과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를 벤처기술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벤처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 100억 원을 확보해 지원하는 한편 운전자금 지원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려 벤처기업 운영에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또 앞으로 5년간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리딩 벤처기업 300곳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입니다. 공장이 많은 포항과 구미보다 영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 언급되는 원인을 최보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주시의 미세먼지 측정기는 지난 2000년 휴천 이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됐습니다. 당시엔 주택가였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일대에는 대형마트와 상가 등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영주시는 측정소 일대의 차량 통행이 늘고 건물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염 배출원은 늘고 공기 흐름은 정체됐다는 겁니다. 영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보다 나쁘거나 비슷한 상황. 차량 통행과 건물 밀집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측정소 인근의 대형 건물이나 공기 순환에 장애 요인이 있을 경우에 대기가 정체되어서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영주시의 지리적 요인이 언급됩니다. 측정기가 있는 시가지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라 대기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영주에 부는 주된 바람은 북서풍. 휴천동 측정소의 북서쪽에 있는 산업단지와 주거지 등에서 발생한 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측정소 부근까지 흘러들어온다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영주시는 한국환경공단의 지점별 미세먼지 측정 결과 영주 시내 다른 지점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원인 조사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개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영주의 미세먼지 구성 성분 분석을 올해 연구 과제로 정했습니다. 질소 산화물과 암모니아 가스 등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물질을 알아야 정확한 오염원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이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의 기온이 빠르게 올라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어제 대비 기온이 1에서 4도가량 낮아 다소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퇴근길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 강풍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 8도, 영덕 6도, 경주가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는 대체로 맑겠고 그 외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